네, 안녕하세요. 엠비입니다. 자, 2차 전지 종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관세 관련해서 미국에서 중국 관세를 지금 높이고 있죠. 한국 관세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 환경이 얼마나 유지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2차 전지 산업이 달라질 걸로 보이는데, 어떻든 주가는 지금 이제 계속 내려가고 있고, 일부 이제 향후에 턴을 하겠죠. 여기에서 이제 종목 선정이 이제 대단히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 전국이 들어오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정책 이슈라든지, 지금은 AI하고 로봇은 거의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2차 전지도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 이게 어떤 정책이 될 건가라는 건데, 중국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건 민감합니다. 사실 정치인들 입장에서도 어떤 것이 나올 것인지 이제 기대를 좀 해보고, 일단 이제 한국판 IRA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관세 쇼크 긴급 대응에 의해서 2차 전지 반도체에서 수출입은행 1조 정도를 지원한답니다. 빌려주는 거죠. 대출 프로그램인데 절이 얼마인지는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고, 자, 금액적으로 보면 2차 전지가 8천억,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2천억이라서 2차 전지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만큼 2차 전지 기업들이 지금 힘들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이게 얼마나 효과를 발휘하느냐는 좀 더 해야 되거든요, 사실. 한국 거를 써야지만 이익이 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돼요. 이 저리 정도 가지고는 사실은 쉽지 않아요. 이게 어느 정도 이익이 날 수 있을지 계산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 한국 기업들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저리 대출이 되니까 실제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죠. 8천억 정도 되면 3, 4 나누면 최소 2천억, 3천억씩 이렇게 대출이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배터리 기업한테 거의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기업들, 지금 이제 셀 기업들, 소재 기업들이 잠깐 이제 반등을 하잖아요. 지금 이 부분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이런 정책들이 이제 하나 둘씩 이제 나올 것이다 라는 거. 그리고 이게 이제 이 대출 프로그램 외에 공급 안정화 기금이 있거든요. 이것도 예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걸로 기억나는데, 지난해 5조였고 올해 10조 원으로 늘어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광물 관련해서 지원금이거든요. 이전에 보면 LG엔솔이 호주 리튬 광산에 2,700억, LS가 1,200억 정도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 이 부분보다 배터리 생산에 대해서, 한국에서 배터리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더 좋을 걸로 봅니다. 어떻든 이 프로그램들이 하나 둘씩 생기고, 지금 대선 전국에서 정책적으로도 뭔가 나올 거로는 봅니다. 여기 이제 부품, 소재 관련된 건 분리막, 전액 대부분이죠. 양극재, 음극재 등 전구체도 관련되어 있는 거고, 이런 국산 부품을 쓰는 거에 대해서. 근데 사실 한국의 기업들 대부분 지금은 이제 국산 제품을 쓰고 있고, 최근에 이제 중국산도 일부 좀 들어오는데,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 중요한데, 이게 너무 과하게 평가가 되는 것 같아서, 관세 정책이 이게 계속 될 거냐 안 될 거냐. 104%까지 올라왔죠. 어제 제가 98% 정도 해서 엔지니어 TV에 영상을 올렸었는데, 104%까지 올리겠다. 이게 아마 이렇게 되면 실제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발효가 되었습니다. 한시입으로 104% 이상일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산 쓰기가 어려워지죠. 배터리 같은 경우에. 이게 어떻게, 지금 아마 미국에서는 추가 수주가 현재 멈췄을 겁니다. 멈추고 아마 고민하고 있겠죠. 재고 소진이 진행되고 있을 것 같고,
중국 관세가 뭐 오래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고, 어떻든 이 상황에서 보면 한국 배터리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럴 거라고 봅니다. 자, 최근 이제 폴리마켓이 글로벌적으로도 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관세 관련된 것도 나와요. 일본이 그러니까 협의할 사항, 미국이 지금 순차적으로, 이게 미국의 동맹, 그 다음 빨리 이 관세를 협의해야 될 순서를 정하는 건데, 재팬, 베트남도 이게 관세, 무관세가 되면 한국한테 유리한 상황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한국이고, 대만, 인도네시아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 여기 특이한 게 보면 유럽, EU보다 중국이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편인 것 같아요. 어쨌든 미국에서의 배터리 공장이 있는 기업들이 유리한 국면이 이제 시작되는 걸로 보고, 이 불확실성이 조금 사라져야 되겠죠. 사라져야 되고, 자, 2차전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 삼성 SDI 같은 게 지금 유상증자 때문에 계속 떨어지고 있죠. 발행가가 결정이 되었고, 어떻게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고민이 될 겁니다. 그런 기업에 대해서 이제 선별이 필요할 걸로 보이는데, 자, SDI의 경우에는 이 영업력에 대해서 추가 수주를 받는 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조금 위험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할 이유도 없을 것 같고, 참 답답하긴 답답한데, 지금 양극재 기업들과 주가 시총이 지금 다시 역전될 상황입니다. 너무 많이 떨어져서. 자, 하여튼 2차전지 쪽에 요즘에 호재가 잘 없습니다.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는 상황이죠. 그만큼 이 2차전지 산업 전체가 주식 투자로 보면 지금 밀려난 상황이죠. 밀려난 상황이고, 제가 2차전지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뭐 안 좋게 이야기해 줄 수도 있고 좋게 이야기해 줄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멤버십에서 제가 이제 포트 구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드리는데요. 자, 2차전지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지금은 좀 더 펼쳐서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다시 턴할 때도 2차전지가 더 갈지 안 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정해진 미래라는 거는 없습니다. 자, 다만 이 관세 정책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물꼬가 튀는 결과가 나온다면, 진짜 중국 배터리, 실제 어제 제가 중국 배터리 수입량이 엄청 많은 걸 한 200기가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한국이 거의 10에서 20%도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미국의 배터리 수요가 사실 있는데, 이 부분을 침투해 간다면, 사실 이게 증거가 나온다면, 그게 지금 관세 정책에 의해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이게 관세가 급격하게 다시 제로로 된다? 그러기도 어려울 것 같고, 어느 정도는 유지할 것 같은데, 한국 대비. 그러면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뭔가 이렇게 유리해지는 국면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IRA가 유지되고, 한국,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습니다. 미국 공장에서의 2차전지 배터리를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느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소재 이런 것도 뭐 중국산만 아니다면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초기에 만들어진 IRA 규칙이 사실은 대단히 정교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진다면, 다시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2차전지 쪽은 이제 턴을 할 수 있겠죠. 그 전까지는 불확실히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트를 2차전지 외에 또 아니면 너무 이렇게 물타기를 계속하는 건 조금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특정 종목 같은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